자, 스포츠앤플러스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농구 이야기, 조선의 농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조현일의 조, 손대범의 손, 그래서 조선 농구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손대범 기자가 본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농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코피 조현일 해설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네, 네. 열심히 중계하고 열심히 유튜브 찍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설위원 이제 맡으셨다고? 아, KBL이요? 네. 아, 네네. 처음 얘기하게 되는데. 아, 그런가요? 당황스럽습니다. 아, 예.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네. 많은 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김태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나게 놀러간 손대범 기자의 자리를 메워줄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손대범 기자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대범 기자가 발행 뭐 편집인이라고 편집인인데 네. 뭐 회사에서 주식 갖고 있나요? 주식 갖고 있어요? 조금 있겠죠. 아. 저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를 이 기자의 길로 이끌어준 분이죠. 아 진짜요? 네, 제가 처음에 기자 시작할 때는 네. 손대범 기자가 편집장이었고 제가 딴 회사로 갔다가 네. 다시 돌아오면서 네. 편집장으로 오게 됐고. 야, 쿼티님께서 손대범에서 정지욱이면 업그레이드인데? 와. 대폭 업그레이드죠. 야, 이거 네, 그러니까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쯤 되면 손대범 기자 위원께서는 이제 해롱해롱 하거든요. 그래서 네. 텐션도 좀 낮고. 졸릴 시간인가요? 네. 10시면은? 네. 아. 그래서 뭐 군인이야? 10시면 졸려. 사실 불침번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상이 불침번 상이에요. 아니 뭐 어디 간 거예요, 손대범 기자는? 그 EASL 네. 때문에 네. 오키나와 갔죠. 오키나와 갔죠. 그래서 오키나와. 제가 그 손대범 기자의 컨텐츠는 잘 보지 않는 편인데 네. 조현일 손대범 조합은 어. 그래도 보는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농구적인 그거보다 그 농구 팬들한테는 그 손대범 기자가 농구 학자로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조현일 위원하고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네. 조현일 위원이 보기에는 손대범 기자가 약간 세상 물정 모르는 형, 아, 그렇죠. 그냥 그 느낌 있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고 좀 약간의 뭔가 좀 어둠의 경로가 있는 네, 뭐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약간 야로가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네.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다. 아, 네. 그런 마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의 텐션이 네. 그 손대범 기자도 보면은 조현일 위원 방송할 때 그 편한 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방송을 보실 때 물론 농구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두 분의 그 뉘앙스 좀 오래 두 분을 알고 지냈으니까 네. 딱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서 그 조합을 좋아하는 그 손대범 기자는 너무 재밌는 게 놀리면은 얼굴이 빨개져요. 맞아요. 어, 그래서 놀리는 그게 맛이 꿀맛이거든요. 진짜 네. 최고예요, 진짜. 타격감이 네. 끊을 이렇게 수가 좋을 없어.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만약 보고 있으면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좀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네. 들어와서 또 들어올 이제 거예요. 뭐, 막 떠올 거예요. 뭐 이런 거나 쓰고, 예, 분명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정지욱 편집장님은 샘플 보신 적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현일 손대범 조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간혹 뭐 매번은 아니지만 간혹 보면서 뭐 그 손대범 기자의 네.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그쵸. 그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종종 보는 편이었어요. 다른 종목에 그 정도로 관심이 없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네.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뇌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는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초에. 몸에서 거부하는 거. 네, 몸에서 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자리에 있고 봐야 돼요. 없으면. 그럼요. 네. 없으면 안 돼요. 가루가 될 때까지 저희가 네, 예, 그럼요. 잘근잘근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샘플의 조선의 농구, 원래 조정의 농구입니다만, 네. 예, 그래도 일단 코너명이니까 조선의 농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 농구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주제들 갖고 오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일단 프로농구는 역시 가장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게 지난주에 김태술 감독 체제 소노가 그렇죠. 새 출발을 했고 과연 첫 승을 언제 하는지가 관심사일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잘 나가는 팀인 SK 나이츠. 네. 그래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옷도 이렇게 딱 입고 SK 아, 이게 SK 네, 옷이에요? SK 나이츠 옷인데 공식? 네, SK 오. 나이츠 샵에서 파는 옷인데서 SK 나이츠가 잘 나가는 이야기 네. 또 이렇게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조현일 위원은요? 네, 저는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국내외에서 가장 인기 팀인데 초반에 잘 나가다가 최근 4연패거든요. 네, 그래서 4연패를 떠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잘 나가는 몇몇 팀들, 뭐 휴스턴 로켓츠 같은 팀들 네. 잠깐 이야기하면서 오늘
컨텐츠를 꾸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깜빡했네. 여기 네. 갖고 왔었는데 자 월간 점프볼 네. 300회 특집입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서장훈 방송이 되셨죠? 네. 네. 국보급 센터 서장훈의 인터뷰도 실려 있고요. 네. 이 300회 특집 점프볼을 우리 정지욱 기자께서 오늘 선물로 네. 몇 건 준비해 왔습니다. 두 분께 제가 각 차이 있는 걸 다 갖고 온 거라서 네. 일단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댓글 중에서 좀 선정을 해가지고 제작진이 그 메시지를 보내던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두 분께서 오늘 댓글 쭉 보시다가 한 분씩 선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네. 바로 그러면은 그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해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 사실 300호가 25년의 세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5년 동안 거쳐간 기자들의 이야기도 좀 담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아무래도 점프볼이 25년 동안 거쳐가면서 가장 최고의 스타가 누구냐 생각했을 때 서장훈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해서 그래도 네. 김희서 씨도 나오고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네요. 네. 하이라이트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이 점프볼 300회 특집 300호 네. 특별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제 현재 KBL 네. 1위 팀이죠. 네. SK 나이츠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네. 그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SK 나이츠가 지금 현재 7연승 중이고 가장 10개 구단 중에 가장 먼저 올 시즌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SK가 지난 시즌에 사실 좀 약간 실패한 시즌이라는 그렇죠.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를 일단 시즌이 아직 초반이지만 어쨌든 이 초반에 승수를 많이 벌어놨다는 거. 네. 네. 손대원 손대원 기자 오셨어. 왔습니다. 저는 저 나이츠 옷이 눈길이 가는데 저기요 손대원 기자님은 그 한마디 할 때마다 1,000원씩 슈퍼챗 내고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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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SK 나이츠의 달라진 농구 그리고 SK 나이츠 초반에 승수를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승수면 사실상 플레이오프는 무혈 입성이나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SK 나이츠 일단은 어떤 부분이 압도적인가요? 뭐 속공도 많고, 네. 그다음에 리바운드도 잘 잡고 있고, 네, 특히나 뭐 속공 득점은 압도적인 1위고 스틸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사실 정직 편집장 얘기를 하겠지만 SK가 지난 시즌 끝나고 베테랑들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그쵸. 김선호 선수 제외하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뭐 에너지의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빠른 농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네. 자 지금 SK 하면은 속공인데 네, 타 팀 대비 속공 개수가 2배가 넘어요. 네, 지금 경기당 한 1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시즌 초반인 걸 감안해도 약간 말이 안 되는 점수긴 하죠. 속공을 경기당 10개를 넘게 지금 10.1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2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엄청난 거죠. 만약에 그게 속공 3점 슛이 한두 개 가미되면 네. 그 넘어가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스틸 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스틸이 지금 거의 9개 가까운 스틸을 하고 있는 경기당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스틸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스틸이 무작정 가서 뺏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 준비된 수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SK가 스틸하는 걸 보면은 스틸하는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2대2 플레이할 때 순간적으로 트랩을 가서 네. 거기서 나오는 볼을 백업고 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상대가 미스매치로 해서 포스트업을 할 때 뒤에 선명히 와서 뺏어가는 네. 거. 거의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틸이 그냥 선수들이 수비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해서 뺏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다 준비된 시스템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사실 KBL 역사상 속공 10개를 평균 경기당 평균 속공 10개라는 팀이 한 팀도 없었어요. 그런가요? 네, 한 팀도 없어요. 10개는 한 팀도 없었는데 그럼 이거를 시즌 내내 지켜가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스틸이 내려가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희철 감독이 이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우리의 스틸이 10개가 다 10개를 시즌 내내 가져갈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점수가 결국 스틸이 줄어들면서 속공이 줄어들면 거기서 나온 점수 마이너스가 있을 건데 네네. 대신 그동안 SK가 전희철 감독이 생각한 것보다 슛이 너무 안 들어갔다. 20%대 3점 슛율이었으니까. 근데 대신 요 확률이 회복이 되면 스틸이 빠지는
그 속공이 빠지는 부분을 네.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플랜 B가 있구나. 네, 그래서 플랜 B까지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희철 감독이 확실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감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부분 SK 짚어주면 좋을까요? 뭐 사실 자밀원이의 네. 꾸준함. 네. 네, 자밀원이 선수가 뭐 시즌 전에는 뭐 이런저런 좀 우려를 낳았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SK 모 선수랑 통화를 하면서 걔가 수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밀원이가 마음을 잡은 부분도 뭐 리바운드 개수도 많지만 네. 그게 또 국내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김선영 선수도 사실 또 계약 시즌이 지금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안영준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 그것도 굉장히 선수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네. 그런 얘기를 하긴 하고요. 그리고 자멜원이 사실 SK가 자멜원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사실상 원이볼이라고 해도 원이볼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원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인데 저는 사실 SK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시즌? 네. 원이 왜냐면 때문에? 네. 원희의 비중이 높은데 팀 훈련을 보러 갔더니 원희의 비중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원희의 이미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원희볼을 밀고 가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전희철 감독이 원희의 롤을 좀 약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희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원희도 지금 자밀 원희의 체중이 SK 처음 올 때 체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KBL을 와서 뛰게 되면 아무래도 살이 좀 저희도 기자 생활하면서 살이 점차 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저희가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맛이 몸무게 많이 다르듯이. 서로 몇 년 전 얘기. 그리고 한 20대 때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30대 초반까지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원희도 점점 살이 쪄왔는데 올 시즌에 살이 KBL 처음 왔을 때 체중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SK 훈련을 갔더니 팀 훈련 시간이 4시인데 2시부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먼저 운동을 다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했더니 지난 시즌에 자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개선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것부터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랐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되는 집은 되는구나 네. 싶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상승세 꽤 가겠네요. 일단은 SK가 다음 상대가 정관장하고 쏘놉니다. 네. 일단은 전력적으로 볼 때는 그 기본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요 팀까지는 잡는 게 뭐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9연승까지 가는 건데 그 다음이 KCC거든요. 네. 그러니까 KCC가 한번 고비가 될 거고 그 다음이 12월 14일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2위. 네. 재밌겠다. 네. 그래서 요 두 팀의 경기에서 요걸 넘어서면 연승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약간 고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보실 때 SK의 우승 확률 네.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됐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높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네. 뭐 SK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네. 저는 시즌 초반에 비해서 그래도 한 뭐 팀 수로 뭐 말씀드리자면 한 두 팀 정도는 제쳤고 우승 확률이 한 15% 정도 올라갔다. 전보다. 네. 그럼 조현일 위원은 저기 시즌 전에 어디 예상했나요? DB 예상했습니다. 네. 그땐 정배였어요, 그게. 네. 정배당 너무 좋아합니다. 네. 하도 많이 틀리다 보니까. 네, KBL을 자세히 안 보면은 다 DB 우승한다고 했죠. 저희 또 컵대회도 우승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컵 대회가 근데 보면은 컵 대회가 그거에 약간 거품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대부분 감독들도 DB가 다 우승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 큰 미디어 데이 인도가 때 됩니다. 미디어 데이 때 감독들이 다 DB가 우승한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승부는 까봐야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어려운 그게 거야.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저희 기자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저희도 네. 시즌 전에 이제 전망을 기사로 쓰거든요. 네. 저희 잡지에. 그럼 제가 저희 기자들한테 좀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농구를 좀 똑바로 봐라. 그리고 좀 훈련을 좀 봐라. 제2의 손대범인데. 사풍인가? 그런가요? 이게 그 있나? 이 회사가 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시즌 전에 저희가 기사에 나갔을 때 저는 현대모비스 우승을 예상했거든요. DB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DB의 홈 개막전에 갔었거든요. 삼성이었나요? 네, 상대가 그쵸, 삼성.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느낌이 딱 경기장 들어서서 처음에 딱 그 개막을 선언하면서 개막 선언을 하는데 네.
분위기가 네. 선수, 감독, 코치, 프런트, 심지어 그 경기장을 꽉 채운 팬들까지 이 기운이 당연히 우승을 당연시하는 기분이었어요. 네, 당연시하는. 근데 제가 그 DB의 훈련 과정 봤을 때는 지난 시즌 같은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시즌 제가 DB가 무조건 우승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 시즌에. 근데 봤을 때에서 그날 경기를 이기고 삼성 경기 끝나고 DB 프런트를 입고 회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막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길래 절대 안 된다. 아마 다음에 내가 여기 원주 취재 왔을 때 그때 내 말을 보고 다시 새기게 될 거다. 아니, 프론트에다 대고 그 얘기를 앞에다 대고 했다고? 네,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용주하시네. 그러니까 네, 절대 안 된다. 저 같았으면 이제 다시는 원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DB 우승을 위하여 했을 것 같은데. DB 우승 6개월 정도 땡겨서 합시다 이랬을 것 같은데. 역시 용주하죠. 절대 안 될 것이다 얘기했죠. 이야, 진짜 근데 순위 보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아니, 정말 순위표가 이렇게 될 줄은 다들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자 서울 SK가 자 11승 2패, 7연승 중으로 지금 승률 8할을 넘기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울산 현대모비스 그리고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승리 거두면서 공동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위에 수원 KT 그리고 딱 5위에 부산 KCC가 승률 5할을 딱 맞췄고요. 네. 안양 정관장 원주 DB가 7위로 올라섰네요. 네. 최근 5경기 4승 1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 소노, 창원 LG, 서울 삼성이 계속해서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1위하고 10등은 고정이 아닌가. 네. 야, 승률이 8할 이거 쉽지 않은데요. 8할 쉽지 않죠. 그렇죠. 시즌 이거를 초반에. 맞아요. 유지한다면은 네. 뭐 40승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역시나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지금 뭐 잘 나가는 SK 가장 사실 두려워하는 게 내부의 적일 거예요. 그렇죠. 부상. 아까 DB처럼 그렇죠. 뭐 안도감, 네. 그다음에 주요 선수들의 부상. 네. 특히나 농구는 한 명이 다쳐버리면 또 그렇죠. 외국인 선수가 다쳐버리면 그렇죠. 큰일 나기 때문에 타격이 있죠. 타격이 맞아요. 있죠. SK는 그런 부분들만 조심한다면 뭐 정규 시즌 1위를 향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을 봤을 때에도 이변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그 정도로 단단하다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SK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단기전으로 갔을 때는 승부는 작년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맞아요. 합니다만. 다들 KCC가 있기 때문에 KCC가 선수들이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6등에서 1등을 해본 그렇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일단 플레이오프만 올라가자.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만났을 때 지금 그렇다면 일단은 그 SK가 전 구단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긴 있습니다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이 SK의 천적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SK의 천적하면 저는 가스공사. 가스공사. 네, 왜냐하면 우선은 SK가 뭐 공격력도 뛰어나고 수비력도 훌륭하지만 또 활동량이 거의 뭐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 네. 근데 가스공사는 어쨌든 정성우라는 선수가 있고 네. 또 SK 일선을 괴롭힐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또 빅포워드들도 있고 미스매치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KBL에서 가장 끈적한 수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스공사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SK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역시 현대모비스를 현대모비스. 꼽겠는데 일단 멤버상으로 가장 SK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멤버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션농하고 게이지 프림이면 원희를 굉장히 버거워하는 선수라는 거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현대모비스는 변수가 좀 있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 그 기사에도 썼지만 조동현 감독이 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멤버 그러니까 제가 딴 데 취재 가도 해보면 하는 얘기가 지금 현대모비스에 그대로 유재학 감독이 있었다면 어땠겠냐? 다 물어보면 답은 같아요. 우승.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의 현대모비스 멤버는 아무나 감독해도 6강은 갈 수 있는 거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도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3대가 삼성이었는데 현대모비스가 잘한 게임은 아니에요. 네. 한 16점을 이겼지만 현대모비스가 잘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의 경기가 약간 멤버만큼의 시너지가 안 나는 상황이어서 근데 결국 이 멤버를 갖다가 잘 조합하지 못하는 건 결국 감독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조동현 감독이 너무 많은 걸 그러니까 조동현 감독이 그렇다고 뭐 아예 연구를 안 하는 사람 진짜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색깔이 약간 모호해지는 느낌. 약간 갈피를 못 잡았구나. 네. 그러니까 아까 조현일 위원이 가스공사가 끈적끈적한 수비가 있기 때문에 SK가 도볼만 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모비스가 멤버상으로는 SK와 대적할 수 있는 상대인데 그럼 모비스가 뭘 갖고 이기느냐? 공격력? 글쎄 SK가 잘하는 것 같은데 수비력? 글쎄 SK가 좀 더 잘. 약간 이건 거죠. 다만 이제 원인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좀 눈에 띄는 지점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원주 DB가 순위가 꽤 올라왔어요. 네, DB는 A매치 기간 동안 팀 분위기를 또 다 잡았다고 하고, 그리고 물론 뭐 한상민 코치가 또 떠나는 그런 변수가 있긴 했지만 최근 5경기 4승 1패면 분명히 반등한 거죠. 그렇죠. 저점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는 DB가 원래는 상위권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순위 싸움의 최대 엑스팩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창원 LG는 초반에 질주가 무색하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원 LG가 이제 아센마레이가 없는 게 너무 근데 사실 아센마레이가 지금 최근에 한 2시즌 동안 계속 부상으로 전력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감안하고 시즌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아센마레이의 풀시즌 소화가 쉽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센마레이가 와도 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와서도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아마 교체도 고려를 한번 하지 않을까. 야, 큰 문제입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